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좌에 손실이 찍혀 있으면 이상하게 하루가 달라집니다. 삼성전자가 조금만 오르면 이제 시작인가 싶고 다시 밀리면 아까 팔 걸 그랬나 싶죠. 뉴스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다른 사람이 수익 냈다는 얘기까지 들리면 더 조급해집니다. 그런데요, 손실 중인 투자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종목 하나를 더 찾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손실을 메울 매매법도 아닙니다. 먼저 되찾아야 할 건 판단력이에요. 손실이 커질수록 사람은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본전 가격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 순간부터 매수도 매도도 삼성전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손실 때문에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지점부터 끊어야 계좌가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흔한 장면이 이거예요. 매수가가 30만 원인데 주가가 그 아래에 있다고 해보죠. 머릿속에 계속 30만 원만 떠오릅니다. 회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보다 언제 30만 원에 돌아오는지가 더 궁금해져요. 조금 오르면 이제 본전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버티고 다시 밀리면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돈을 넣습니다. 문제는 시장은 내 30만 원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샀는지는 내 계좌의 기록일 뿐 다음 주가를 결정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전에 마음이 묶이면 모든 정보를 내 매수가에 유리하게 해석하게 돼요. 좋은 뉴스는 크게 믿고 싶고 불편한 신호는 애써 작게 보고 싶어집니다. 이때부터 판단이 조금씩 틀어집니다. 그래서 본전은 목표가 될 수는 있어도 매매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차이가 정말 커요. 손실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돈을 잃으면 되찾고 싶죠. 다만 되찾고 싶다는 감정이 다음 주문의 이유가 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가가 빠졌는데 왜 더 사는지 물었을 때 평단을 낮추려고요 라는 답만 나온다면 그건 삼성전자를 새로 산 이유가 아니잖아요. 반대로 반등했는데 왜 파느냐고 했을 때 본전이 와서요 밖에 없다면 그것도 시장이 바뀐 이유는 아닙니다. 과거의 손실이 현재의 판단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손실 계좌를 살리려면 이 둘을 분리하는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복구를 서두르면 매매 크기도 달라집니다. 평소라면 10주 살 사람이 손실을 빨리 줄이고 싶어서 30주, 50주를 사게 돼요. 한번 크게 맞히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한 번이 틀리면 손실은 더 커지고 그 다음에는 더 큰 베팅이 필요해집니다. 카지노에서 잃은 돈을 되찾으려고 판돈을 계속 키우는 것과 비슷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주식에서는 이걸 실력처럼 착각하기도 쉬워요. 확신이 생겼으니까 비중을 키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손실이 너무 답답해서 비중을 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문하기 전에 한번 물어봐야 해요. 이 돈을 넣는 이유가 기회가 좋아져서인지 아니면 빨리 복구하고 싶어서인지 말입니다. 물타기도 똑같습니다. 물타기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하락했다는 이유 하나로 기계적으로 돈을 넣는 겁니다. 10% 빠졌으니 한 번, 더 빠졌으니 또 한 번.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정작 위험이 커지는 구간에서 비중이 가장 커질 수 있어요. 추가 매수는 평균 단가를 낮추는 계산이 아니라 새로운 돈을 다시 투자하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새 돈을 넣으라고 해도 살만한 상황인지, 매도 압력이 줄고 있는지, 저점이 반복해서 무너지는 흐름이 멈추는지 같은 변화가 있어야 이유가 생기죠. 평단이 낮아졌다는 숫자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계좌의 위험은 오히려 커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몰빵은 여기서 더 위험해집니다. 남은 현금을 다 넣으면 평균 단가는 눈에 띄게 내려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뭔가 해결한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주가가 한 번 더 밀리면 이제 살 돈도 없고 기다릴 여유도 없어집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행동할 수가 없어요. 이미 계좌를 다 걸어버렸으니까 좋은 소식만 믿고 싶어지고 불리한 신호는 인정하기 어려워집니다. 몰빵이 판단력까지 가져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현금을 잃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잃어버려요. 손실 중인 계좌일수록 다음 선택을 남겨놔야 하는데 복구가 급할수록 사람은 그 선택권부터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은 손실 계좌에서 더 중요합니다. 수익을 못 내고 쉬고 있는 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판단할 시간을 사주는 돈이에요. 삼성전자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다시 생각할 수 있고 정말 위험이 줄어든 구간이 왔을 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금이 있으면 하루 움직임에 덜 끌려
끌려가요. 계좌가 100% 주식으로 꽉 차 있으면 3% 움직임이 내 자산 전체를 흔들지만 여유가 있으면 같은 움직임도 받아들이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멘탈을 강하게 만들려고 애쓰기 전에 멘탈이 덜 흔들리게 포지션을 바꾸는 게 더 현실적이에요. 침착함도 결국 계좌 구조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익권과 달리 손실권에서 일부 비중을 줄이는 건 심리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지금 팔면 손실이 확정된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버티면 언젠가 숫자가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중이 너무 커서 잠도 안 오고 하루 종일 주가만 보고 있다면 그 상태 자체가 이미 비용이에요. 무조건 손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보다 포지션이 큰지를 보는 거예요. 일부 현금을 만들어야 비로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비중이 충분히 작고 투자 이유가 유지되고 있다면 작은 흔들림마다 정리할 필요도 없겠죠. 손실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답을 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신용이나 레버리지가 들어간 계좌는 더 냉정해야 합니다. 현금 계좌는 시간이 해결해 줄 여지가 있지만 레버리지 계좌는 기다리는 동안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주가 방향을 결국 마치더라도 그 전에 계좌가 버티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에서 복구라는 단어를 앞에 두면 위험해져요. 먼저 생각할 건 생존입니다. 추가 손실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비중이 너무 큰 건 아닌지, 현금을 어느 정도 되찾아야 선택권이 생기는지를 봐야 해요. 손실을 한 번에 메우려고 레버리지를 더 키우는 건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속도를 높여야 할 때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는지 확인해야 할 때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손실 중인 분들이 꼭 구분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인가와 내 계좌가 좋은 상태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삼성전자의 장기 성장성을 강하게 믿더라도 내가 감당 못할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계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회사의 모든 가치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이 둘을 섞으면 좋은 회사니까 무조건 버틴다거나 손실이 크니까 회사도 나쁘다는 식으로 생각이 극단적으로 갑니다. 회사에 대한 판단과 내 포지션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해야 해요. 종목을 믿는 것과 계좌 전체를 한 종목에 맡기는 건 같은 말이 아닙니다. 상승장이 나오는 날에도 손실권은 조심해야 합니다. 오래 물려있던 종목이 강하게 오르면 마음이 확 풀리거든요. 이제 진짜 간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높은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상승이 짧게 끝나면 기존 손실에 새로 산 물량까지 부담이 되죠. 반대로 조금만 본전 가까이 오면 겁이 나서 전부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손실 기간이 길수록 반등을 보는 감정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 자체보다 내가 처음 정한 비중과 행동 범위를 지키는 게 필요해요. 반등은 복구를 서두르라는 신호가 아니라 내 계좌를 다시 정돈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락장이 나오는 날에는 정반대의 유혹이 생깁니다. 싸졌으니 기회라는 말이 가장 크게 들려요. 특히 이미 손실이 난 사람은 낮아진 가격을 보면 평단 계산기부터 켜게 됩니다. 그런데 주가가 낮아졌다는 것과 위험이 낮아졌다는 건 다릅니다. 매도가 계속 강하면 더 낮은 가격이 나올 수도 있고 반등이 나와도 짧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고민한다면 단순한 낙폭보다 상황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던지는 물량이 둔해지는지, 한 번 나온 저점을 다시 쉽게 깨지 않는지, 반등할 때 거래가 살아나는지 같은 흔적이죠. 그런 확인 없이 평단만 낮추는 건 대응이라기보다 본전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매 순간 사고 팔 필요도 없습니다. 손실 중이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불안해요. 뭔가 해야 계좌를 고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기다리는 것도 분명한 행동입니다. 시장이 애매하고 내가 판단할 근거가 없다면 손을 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손실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거래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잦은 복구 매매가 수수료보다 더 큰 감정 비용을 만들 때가 많아요. 한번 사고 나면 가격만 보고 팔고 나면 다시 오를까 계속 확인하게 되잖아요. 계좌를 회복한다는 건 거래 횟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결정을 줄이는 쪽에
게 더 가깝습니다. 그럼 손실 계좌를 어디서부터 다시 보면 될까요? 저는 매수가보다 먼저 비중을 봤으면 합니다. 삼성전자가 계좌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그 안에 생활에 필요한 돈까지 들어가 있는지, 신용이나 레버리지가 섞여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야 지금 주가 움직임을 봐도 늦지 않습니다. 비중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면 기다릴 여지가 생기고, 지나치게 크다면 좋은 전망보다 위험 축소가 먼저일 수 있어요. 같은 20% 손실이어도 현금이 충분한 사람과 계좌가 꽉 찬 사람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손실률 숫자 하나만으로 내 상태를 설명할 수 없는 이유예요. 그리고 하나 더요. 손실을 빨리 없애겠다는 목표 대신 정상적인 판단을 다시 하는 걸 목표로 바꿔보세요. 좋은 장면이 없으면 안 사고, 비중이 과하면 줄일 수 있고, 상승한다고 갑자기 계획을 바꾸지 않는 상태 말이에요. 손실액은 시장이 움직여줘야 회복되지만 판단력은 내가 먼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계속 시장에 끌려다녀요. 본전이 와야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본전이 오지 않아도 무리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계좌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손실 중인 투자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변화가 바로 이거라고 봐요. 여기서 자기 손실이 왜 커졌는지도 한번 솔직하게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삼성전자를 처음 샀을 때 생각했던 조건이 실제로 달라져서 손실이 난 건지, 아니면 종목보다 내 매매 방식 때문에 손실이 커진 건지 말입니다. 처음부터 비중을 너무 크게 넣었는지, 하락할 때마다 이유 없이 물을 탔는지, 반등할 때 조급해서 높은 가격에 계속 따라붙었는지를 돌아보는 거죠.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종목만 바꿔도 같은 손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생긴 손실을 다른 종목으로 복구하려고 옮겨갔는데 매매 습관이 그대로라면 장소만 바뀐 거잖아요. 반대로 내 행동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그건 고칠 수 있습니다. 시장 방향은 통제할 수 없어도 비중과 주문 방식은 내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손실이 나면 자기도 모르게 복구 기한까지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달 안에는 꼭 원금을 되찾아야지, 이번 반등에서는 반드시 빠져나가야지 하는 식이죠. 그런데 시장에는 내가 정한 마감일이 없습니다. 내가 급하다고 삼성전자가 더 빨리 움직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기한을 정해놓는 순간 좋은 장면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 때문에 애매한 자리에서도 사고, 작은 반등에도 비중을 크게 실어요. 그래서 손실 계좌에는 수익 목표보다 먼저 시간 압박을 걷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생활에 써야 할 돈이라 기다릴 수 없다면 그건 투자 판단보다 자금 관리의 문제로 따로 봐야 하고요. 기다릴 수 있는 돈이라면 시장에 내 개인적인 복구 시한을 강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머리로는 이걸 알아도 장이 열리면 다시 흔들린다는 겁니다. 손실 난 계좌를 보고 있으면 평소 같으면 넘길 움직임도 크게 보여요. 삼성전자가 갑자기 튀면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급하게 밀리면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수급, 반도체 흐름, 미국 시장 이야기까지 한꺼번에 들어오면 내 판단이 맞는지 더 헷갈리죠. 손실 중일수록 사람은 객관적인 정보를 찾는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정보만 고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정보가 많아지는 것보다 내 감정과 주문 사이에 한번 멈춰서 확인할 기준이 있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좌가 크게 물려 있는데 삼성전자가 장중 강하게 올라온다고 해보죠.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이제 본전까지 갑니다 일 겁니다. 반대로 크게 밀리면 여기가 바닥입니다 라는 말을 찾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 두 문장이 손실 계좌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얻는 순간 비중을 더 싣거나 버텨야 할 이유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때 필요한 건 가격을 맞춰주는 말보다 지금 상승이 어떤 흐름에서 나오는지, 매도 압력이 실제로 줄었는지, 내 비중에서 추가 행동을 해도 되는지를 따로 보는 겁니다. 손실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단을 다시 가운데로 가져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손실 중인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시장 변화와 대응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인데요. 단순히 호재 뉴스를 모아서 보내거나 지금 사세요 같은 한
한 줄을 던지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손실 계좌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가 본전 집착, 급한 물타기, 반등 추격, 공포 매도잖아요. 이런 행동이 나오기 전에 삼성전자 수급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반도체 안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현재 흐름이 내 포지션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겁니다. 핵심은 더 많이 거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래를 줄이는 쪽이에요. 손실권에서는 특히 계좌 상태를 먼저 놓고 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같은 삼성전자 마이너스 20%라고 해도 상황은 전부 다르거든요. 현금이 충분히 남아있는 사람은 기다리면서 위험이 줄어드는 장면을 볼 수 있지만 이미 몰빵 상태인 사람은 추가 매수보다 포지션을 정상화하는 쪽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신용까지 들어가 있다면 이야기는 더 달라지고요. 그래서 알림센터에서 시장 변화를 확인할 때도 누군가의 매매를 그대로 복사하는 방식보다 내 비중, 현금, 손실 상태를 먼저 대입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의 답 하나를 모두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같은 시장에서도 계좌마다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보는 겁니다. 상승장이 나올 때는 손실 계좌가 가장 쉽게 흥분합니다. 기다리던 반등이 나오니까 이 기회에 물량을 더 넣으면 복구 속도가 빨라질 것 같죠? 이럴 때 알림에서 확인해야 할 건 얼마까지 간다는 숫자가 아닙니다. 강세가 장중에도 유지되는지, 반도체 전체의 매수가 같이 붙는지, 외국인 흐름이 받쳐주는지처럼 상승의 성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비중이 이미 크다면 좋은 흐름이 확인돼도 무리하게 더 실을 필요가 있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때로는 반등을 이용해 과한 비중을 정상화하는 게 손실 계좌에는 더 의미 있을 수 있어요. 올라간다는 이유와 더 사야 한다는 이유를 같은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하락장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이 더 커지면 마음이 급해져서 둘 중 하나로 쏠리기 쉬워요. 무서워서 전부 던지거나 반대로 이번에는 진짜 바닥일 거라며 남은 돈을 전부 넣는 거죠. 실시간 대응에서는 이 극단 사이에서 지금 위험이 실제로 커지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매도세가 계속 강한지, 저점에서 받아주는 힘이 생기는지, 삼성전자만 약한 건지, 반도체 전체가 같이 흔들리는지를 보면서 행동을 늦출 수도 있어야 해요. 손실 계좌에서는 빠른 결정이 항상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큰 실수를 막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알림센터를 보면서 꼭 피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알림이 왔다는 이유로 주문부터 넣는 거예요. 실시간이라는 말은 빨리 사고 팔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장에 변화가 생겼을 때 내가 세운 기준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이미 비중을 줄이기로 한 사람이 상승 알림 하나에 다시 몰빵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현금을 만들기로 한 사람이 하락 때마다 물을 탄다면 같은 실수가 반복되겠죠. 알림은 결정을 대신해주는 버튼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하나의 기준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야 손실 복구에 쫓기던 계좌가 조금씩 정상적인 판단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특히 본전 근처에 왔을 때 이런 기준이 더 필요합니다. 손실이 오래됐던 사람은 본전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판단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여기서 전부 팔면 더 오를 것 같고 계속 들고 있으면 다시 손실로 돌아갈까 겁이 납니다. 이때도 내 매수가 하나만 보지 말고 시장의 힘과 내 포지션을 같이 놓고 생각해야 해요. 비중이 너무 커서 그동안 힘들었다면 일부를 조절할 기회로 쓸 수도 있고, 부담이 크지 않고 흐름이 유지된다면 본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움직일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본전 가격이 자동 매도 버튼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시장을 보면서 결정할 여유를 되찾는 게 목적입니다. 반대로 손실이 깊어서 본전이 멀게 느껴지는 분들은 알림센터를 한방 종목을 찾는 곳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손실이 클수록 다른 종목에서 빨리 메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그 순간 또다시 큰 비중, 빠른 추격, 레버리지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는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더라도 내 계좌가 새 위험을 받을 상태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포지션을 가볍게 만들 시간이 필요한지, 현금을 회복해야 하는지, 삼성전자 흐름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손실을 메우는 속도보다 손실을 더 키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이렇게 시장을 혼자 보면서 자꾸 본전 생각으로 판단이 돌아가거나 반등 때마다 추격하고 하락 때마다 물타는 패턴이 반복되는 분이라면
원하시다면 외부 기준을 하나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공식 신청 페이지를 통해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 입장 안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들어가서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건 무엇을 살까가 아니에요. 내 계좌가 지금 수익을 노릴 상태인지, 위험부터 줄여야 할 상태인지부터 구분하는 겁니다. 그 구분이 되어 있어야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시장 변화도 내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수익을 쫓는 공간이 아니라 내 판단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보조 기준으로 쓰는 게 훨씬 맞습니다. 결국 손실 중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비밀이 아닙니다. 본전을 하루라도 빨리 찾겠다는 마음에서 한 걸음 떨어지고 계좌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비중이 과하면 줄일 수 있고 현금이 없으면 선택권부터 회복하고, 하락했다고 무조건 물타지 않고 상승했다고 급하게 추격하지 않는 것, 신용이나 레버리지가 부담이라면 수익보다 생존을 앞에 놓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런 행동은 당장 손실 숫자를 지워주진 않아요. 대신 손실 때문에 또 다른 손실을 만드는 악순환을 끊어줍니다. 계좌가 회복되기 전에 판단부터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시장은 계속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계좌가 한 번에 복구 매매에 묶여버리면 그 기회를 볼 여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본전만 바라보면서 서두르지 마세요. 내가 왜 이 종목을 들고 있는지, 비중은 감당 가능한지, 틀렸을 때 다시 움직일 현금은 남아있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손실을 인정한다는 건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으로 엉킨 계좌를 다시 내 통제 안으로 가져오는 시작입니다. 본전보다 판단력을 먼저 되찾는 것. 저는 손실 중인 삼성전자 투자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